자, 여러분 우리 또 오랜만이에요. 제가 요즘 합격자 연락도 받고 일이 좀 많아가지고 좀 늦었습니다. 어쨌든 우리 9번 지문도 같이 한번 볼게요. 이렇게 주어가 되고 약간 스포팅 컨테스트랑 애슬레틱 커리어를 따르게 되면 결과적으로 우리는 자, witness가 보다니까 얘도 인식의 알다예요.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이걸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스포츠 컨테스트를 따르다 보면 이런 운동선수들이 좋은 삶을 사려 노력하는 걸 알 수 있다는 뜻이에요. 됐죠? 자, 지금부터 중간 논리는 어떻게 전개가 되는 거냐면 왜 운동선수들의 삶을 보면 이렇게 좋은 삶을 살려고 하는 건지를 알 수 있는지에 대해서 중간 논리가 쭉 나오겠죠. 자, 운동선수가 좋은 삶을 살려고 노력한다는 얘기가 원인 자리에 나와서 걔 때문에 생기는 결과가 나오지 않는 이상 이제 우리는 이 운동 경기나 컨테스트라는 걸 통해서 좋은 삶을 살려는 게 뭔지를 알 수 있다는 얘기가 이 글의 주제가 된다는 생각을 갖고 접근해 줘야겠죠. 이게 진짜로 중요한 포인트예요. 오늘 여러분 사실은 오늘이 모의고사 날인데 혹시 모의고사 보시는 분들도 꼭 연습해 주세요. 그러면 여기 그 얘기가 다 없어요. 사실 여기 다 없어요. 다. 뭐 연극으로 예를 드는 수준이고 그냥 스포츠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마지막에도 여기 다 중간 논리가 된다는 뜻이겠죠. 그렇다면 결국 우리가 알 수 있는 다시 한번 스토리는 스포츠 경기를 통해 이 좋은 삶을 살려고 노력한다는 게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구나. 이렇게 끝내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주제 문제라고 하면 선지에 좋은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좋은 삶을 산다는 게 뭔지 이런 거에 대해 알 수 있다는 얘기가 결과 자리에 있으면 되겠죠. 실제로 보이시죠? 결과 자리에. 자, reflect on도 생각하다거든요. 알다예요. reflect on도 생각하다기 때문에 알다가 돼서 좋은 삶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에요. 스포츠를 통해서. 스포츠로 좋은 삶이 뭔지를 알 수 있는 거구나. 오케이. 그래서 얘가 주제 끝. 자, 이렇게 좋은 삶에 대해 알 수 있다는 선지가 저거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판단들을 여러분들이 잘하면 지금처럼 쉽게 답을 찍을 수 있는 거다. 그래서 이런 판단들, 중간 논리를 제끼고 가는 판단들도 잊지 마시고. 됐나요? 자, 우리 10번으로 가볼게요. 10번 지문으로도 가서 또 비슷한 얘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첫 번째 문장을 보시면 얘가 주어, 얘를 하게 되면 미디어를 소유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정보에 대한 통제권이 생기는 거죠. 오케이. 첫 문장 논리 정리해보면 미디어를 소유하게 되면 이 분배 정보에 대한 통제권이 생기는 거구나.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게 첫 번째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장을 보니까 여기 proponent라고 나와요. 그래서 다음 문장부터는 논리가 반박이 될 수도 있고 계속 뭐 찬성이 될 수도 있고 어쩌고 저쩌고 모르겠지만 일단 여기 대절을 한번 논리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퍼블릭 오너십이라는 거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뭐 인포메이션이 퍼블릭하기 때문에 어쩌고 저쩌고 하기 때문에 프라이빗 오너스들은 이 바람직한 것보다 적게 정보를 준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지금 얘는 뭐가 되는 거냐면 사실은 문제점 반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너십을 프라이빗하게 하게 되면 결국 퍼블릭 오너십에 대해서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 프라이빗 오너십이 되면 이 바람직하지 못한 양의 정보가 분배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프라이빗에서 그 미디어 소유권을 갖게 되면 이런 바람직하지 못한 분배, 그러니까 프라이빗하게 오너십을 하게 되는 건 문제가 된다. 이렇게까지도 정리가 되는 거죠. 됐죠? 자, 그 다음에 그 중간 논리로 쭉 나오게 되는 거고, 여러 주장들이. 그리고 opponents of public ownership 되는 순간, 됐죠? 이 사람은, 이번엔 public ownership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 얘기고, 됐나요? 그리고 미디어를 정부가 통제하게 되면 사람들의 정보를 조작하고 왜곡할 수 있다는 거죠. 즉, 정보를 조작하고 왜곡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고, 나머지도 다 뭐 여러 그런 예시들 또는 중간 논리들이 쭉 나오게 되는 거죠. 누가 가질 것인가. 결국 정리를 해보면 이 글은 ownership 하면 정보 통제권이 생기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퍼블릭이 ownership 하는 거 찬성하는 입장이랑 반대하는 입장이 되는 거고, 사실은 프라이빗하게 ownership을 하게 되면 너무 적은 양, 바람직하지 못한 양의 정보가 제공된다는 게 퍼블릭 ownership을 하는 사람, 그 찬성하는 사람들의 주장이 되는 거고, 반대하는 사람들은 퍼블릭이 가졌다가는 사람들을 조작하고 정보를 왜곡시킬 수 있다가 되는 거고, 결국 이 글에서 결과를 통해서 말하고 싶은 거는, 그래서 퍼블릭이 가지는 것이 좋은 것인가 문제인 것인가, 프라이빗이 가질 것인가 퍼블릭이 가지는 게 문제인가, 결국 여기부터 문제점 반박이 되는 거고, 이제 마지막 정리를 해드릴게요. 이렇게 다 읽고 나면,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적 있잖아요. 지문의 중간에 인물이 바뀌는 건 자, 논리가 바뀔 수도 있고 예시일 수도 있다고 했죠. 기억나시죠? 논리가 바뀐다라는 건 결과의 결과거나 반박이라고 했고, 예시는 건 논리가 그대로고. 그럼 지금 이 글은요, 프로포넌츠부터 문제점 반박이 되는 거예요. 그 문제점 반박에 대해서 어떻게 전개가 되는 거냐. 자, 보세요. A 때문에 문제가 된다라고 나옵니다. 그 A 때문에 문제가 된다를 반박을 해요. 자, 문제점 반박도 있지만 인과관계 반박도 있다 그랬죠. 근데 뭐 문제점에서 인과관계 반박이 된다고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C 때문에 문제가 더 된다가 되는 게 인과관계 반박인 거지. 결과가 그대로니까요. 뭐 이런 거죠. 너 때문에 문제가 생겼잖아. 야, 근데 너 아니었어도 쟤 때문에 문제 생겼을 거야. 너 때문에 문제, 쟤 때문에 문제. 요런 게 인과관계 반박이에요. 그럼 얘는 왜 제가 계속 저런 인물들 간의 차이에 집중을 했냐. 그냥 인물이 나와서 아니라고요. 그냥 반대될 만한 인물이 있으니까도 아니고, 저기 프로포넌츠부터 문제점 반박이 된 겁니다. 프라이빗 오너 하는 것이 문제다. 그거를 반박하는 게 퍼블릭 오너들의 반대자들, 퍼블릭한 것이 문제다.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인과관계 반박이 되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인과관계 반박이 됐잖아요. 그래서 요 둘의 관계의 핵심이 되는 겁니다.
두 입장의 차이가. 그리고 제가 인물 집단 간의 입장 차이는 기본적으로 인과 반박이라고 했죠. 그래서 첫 번째 문장의 논리가 아니고 이 두 번째부터 나왔던 그 인물들 간의 입장 차이 논리가 이 글의 주제가 될 수 있는 건 걔부터 문제점 반박이 되면서 이래 가지고 문제다, 저래 가지고 문제다 이렇게 보는 글이 됐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됐죠? 그래서 미디어 통제권에 대한 이런 갈등하는 관점들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자, 여기까지 여러분 9번, 10번 지문을 쭉 봤으니까 다시 한번 제가 무슨 판단을 어떻게 했는지 보시고 궁금한 거 있으면 바로바로 질문하시면 됩니다. 제가 힘내서 올려보려고 하는데 저도 2월달 한 달이 조금 쉽지 않았습니다. 다시 좀 더 힘내볼 테니까 여러분들도 힘내주세요. 알았죠? 감사합니다.